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사건 정면 보기 순서입니다. 신당역의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하게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범죄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 사건 정면 보기에서는 신당역 살인 사건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후속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당역 한켠에 분향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 이곳에 추모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24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분향소를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이 무려 10일 전에 있었는데 네. 상당히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준비한 사과문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느낀다든가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상당히 이 표현이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이 사망한 피해자를 명예 직원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유족의 입장에서 또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여성적 시각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네. 특히 이제 재발 방지책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즉 재발 방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와중에서 재발 방지책의 한 방편으로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안전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 네. 여성 영무원을 당직에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별을 오히려 부추기게 되는 즉 근무하는 환경에서 또 남성 영무원이 이렇게 반발도 설 수도 있고요. 네. 또 직장 내에 어쨌든 성적 평등이라고 양성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에서 또 논란도 한번 있었었고요.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이 신당역에 피해자의 위패가 본의 아니게 또 실명으로서 노출이 또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직장 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성심성의껏 이러한 보호와 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직장 내에 폭력이 발생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작년 10월에도 이런 이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위반이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직장 내 폭력 또 직장 내 성폭력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직장 내 젠더 폭력이 아니냐라는 하는 시각도 있는데 네. 그러한 시선에 비추어 봐서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의 진정한 사과로 과연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향후 이 공사의 차원에서 져야 할 책임을 상당히 먼저 의식을 해서 그 책임 부분은 상당히 좀 비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과문이 아니었느냐 그런 시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이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공사 측의 법적 책임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 측에서 져야 할 형사적인 책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지금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일단은 내부망에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개인 정보인데 이런 개인 정보의 관리 주체는 이제 서울 교통공사인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개인 정보 보호법에 관한 위반 가능성에 있어서 아마 착안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형사적 책임의 한 면인 것 같고 또 그 이외에도 혹시 이 유가족이 민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고 예상해 보는데요. 네. 즉 적절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었던 것인지 특히 피해자의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쉬쉬 덮으려고 했던 것인지 등에 아마 또 향후 그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네. 어쨌든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용의자 전주환에 이것 이외에 다른 또 혹시 여죄 수사도 있는가 등의 그 입체적인 지금 보완 수사 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그 팀을 꾸려서 지금 일단은 그 보복 살인의 그 혐의로서 구속 송치가 됐지만 이것과 관련된 다른 범죄 혐의들 등도 네. 아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밝혀보려고 목표로 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국회 여가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야가 사망의 1차적인 책임이 경찰에 있다라고 지적했다고요?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경찰을 질책하면서 또 동시에 그 법원의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사항도 이제 함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 3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다. 즉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도과하게 된 것이 문제가 있다. 특히 그 첫 번째 그 경우는 이 전주환을 사실은 이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사안으로 구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 기회였는데 그렇죠. 구속 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구속 사유를 평가를 할 때 소위 그 참고인 피해자에 대한 우려의 가능성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 사안을 들여다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비판적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사항의 두 번째 그 1월 달에 사실은 그 스토킹 그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었고 신고를 그때 또 받았죠, 두 번째. 네, 그렇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 동일한 사유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포착한 상황은 그냥 문자만을 이렇게 보낸다든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동일하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질타가 쏟아졌던 것 같고요. 저는 특히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에 의하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긴급 응급 조치에서부터 잠정 조치까지 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았던 이 점이 더 이제 비판을 이제 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이게 이번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최근 1, 2년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사법기관의 그 태도 자체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안이하고 라고 하는 점이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그 국회의 그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자, 뭐 이 사건을 놓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라고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었죠.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이었는데요. 자, 이 의원에 대해서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의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 수사 결과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일단 그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 명예훼손 건으로 그 남대문서에 아마 배당이 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피해자 유족과 이 피해자의 그 명예가 훼손된 혐의인 것 같은데요. 아마 이 피해자 자체는 사자 명예훼손의 그 혐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친고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 가족이 고소를 할 수가 있는 대상이 되고 사자 명예훼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허위 사실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를테면 일정한 뭐 교제를 했다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영상 자체가 어떤 사적인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지금 유족에 얘기하면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마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는 듯 하는 인상을 주면 이 개인의 그 명예 감정을 이제 훼손하는 이제 이러한 그 혐의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가족의 그 명예도 이제 훼손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 그 유사한 사례에 의하면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긴 이제 합니다만 이제 구체적인 지금 그 수사와 관련된 이제 증거들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언급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자료들에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사의 그 결론은 상당히 이 사실 즉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될 가능성이 뭐 크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예. 지난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인까지 한 김병찬의 항소심 형량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자 먼저 이 김병찬이 저지른 범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신당역에서 발생한 그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한 모습을 네. 그대로 띄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11월에 그 서울 중구입니다. 그 저동 그 근처에서 사귀 어떤 이 남성이 그 부산에서 이 중구 오피스텔로 그 피해자의 집을 방문을 해서 예. 보복 목적으로 결국은 끔찍한 그 살인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역시 결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예. 또 흉기도 구입하고 모자까지 그 구입을 했고 더군다나 이런 사항이 이미 그 신고가 되어서 이른바 그 경찰 당국으로부터 스토킹죄 경고도 받은 상태였고 예. 또 이 피해자는 경찰의 공식적인 이제 신변보호를 신변보호 대상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상태에서 도착을 해야 될 장소가 저동인데 사실은 위치 추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이 명동에 그 도착을 했던 그 경찰의 이렇게 정확한 또는 그 적극적인 그 신변보호가 부족했느냐 그런 질타를 받았던 이제 그런 사건이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보복 살인 또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이 이전에 감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뭐 이런 것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 특수협박 특수감금의 그 혐의로 재판에 그 넘겨졌고 말씀처럼 엊그저께 항소심의 결과가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1심 판결에 비해서 5년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 1심에서는 이제 그 35년의 그 양형의 그 결과였는데요. 네. 이번 그 항소심에서는 5년이 더 추가돼서 40년으로 증가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김병찬이 이 항소심에서도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계속 반복을 했던 점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구술 증거와 또 관련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보복 목적이 분명하다고 이제 판사는 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가장 이제 이 양형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호하는 이런 자세가 보였어야 되는데 반성 자체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고 판사가 심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출한 그 반성문의 내용을 잘 읽어봤더니 뭐라고 이제 김병찬이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그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내 잘못으로 치부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사실은 내가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것이 좀 없지 않느냐. 내가 평상시에 잘해준 거로서 봐서는.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공권력 개입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집요한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졌고 끔찍한 공격 행위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했고 또 그 정신 감정을 해봤더니 역시 그 재범의 위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로 5년이 더 늘어난 항소심 결과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새로운 그 지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이제 선대위에서 이제 여성의 안전에 관해서 여성 안전에 관한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안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때 이러한 그 공약 중에 하나로 이런 안을 제시한 그런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여기서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그 정보통신망에게 망을 활용해서 피해자를 계속 불안케 하는 행위인데 그 규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통신망으로 예를 들면 글,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이제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에서 이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도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얘기만 허위 사실이라도 유포하거나 그냥 개인 정보를 그냥 퍼뜨리거나 이건 직접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온라인에 직접 도달하지 않으면은 스토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의 그 대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우리나라 스토킹 그 범죄 처벌법은 딱 5가지 유형으로만 되어 있고 예. 그 이외의 것은 빠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포괄 조항이 제외되어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뭐뭐 등을 이때 사실 넣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중인가요? 그럼 여기는? 요거는 이제 그것도 없이 5가지 유형에 해당돼서 지속성, 반복성이 있고 예.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만 스토킹 범죄 행위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예측 못하는 예. 이런 스토킹 그 행위 자체는 예. 처벌이 될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라인 스토킹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